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과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하는 매거진 원입니다. 3월은 그 이름만으로도 온기가 전해지고 기운이 샘솟는데요. 우리 마음에도 3월의 좋은 기운이 가득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원기 106년 3월 첫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2월 25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2021년 정기이사회 및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997년 10월 종교 간 화합과 교류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국내를 대표하는 7개 종교 수장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2021년 정기이사회 및 제23차 정기총회가 한국의 집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사회에는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 조계종 원행 총무원장과 공동대표인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정기이사회 직후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공동대표 6인과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감사보고서 채택과 2020년 결산승인,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등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정관 개정안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7대 회원 종교를 정확히 명시해 회원의 범위를 규정했고, 입회 신청서의 내용과 형식을 확정해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설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벌 규정을 강화하고 각 종교의 근본 이념, 민족 등의 용어를 종교 간 이해와 존중, 연대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 통일로 바꾸었습니다. 한편 올해 사업 계획인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대면 축제가 축소됨에 따라 영상 매체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웃 종교 체험 해외 성지 순례는 코로나 방역 사항을 지켜본 후 금년 하반기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 28일 강원교구에서는 강원교구 전교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강원교구 각 교당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했고, 훈련이 끝난 후에는 다시 상시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행을 계속 이어가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강원교구 전교도 훈련이 2월 28일 강원교구 각 교당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날 전교도 훈련은 결제식에 이어 남춘천교당 서기태 지구장의 강의로 함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서기태 지구장은 교도의 사종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종사님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교법을 체득화하는 방법으로 원불교 교도로서 꼭 지켜야 할 4가지 삶을 제시해 주셨음을 강조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교도의 사종 의무는 바로 조석신고, 법회 출석, 보은헌공, 입교연원임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교구 양원석 교구장 또한 상시 훈련으로 삶을 변화시키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는데요. 공부인으로 하여금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심신을 작용할 때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실행하여 3대력을 얻는 것이 바로 상시 훈련임을 강조하며, 바로 이 상시 훈련을 일상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훈련에 참여한 춘천교당 오화정 교도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우리 삶 자체를 상시 훈련으로 삼아서 마음을 잡고자 한다며,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훈련 적공하는 상시 훈련으로 함께한 원기 106년 강원교구 전교도 훈련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 부처되는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2월 28일 충북교구가 춤추는 성리가 진짜라는 주제로 합동 법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충북교구청에서 함께한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월 28일 열린 충북교구 합동 법의 훈련은 충북교구 13개 교당 중 10개 교당이 참석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훈련은 법의 사정을 위한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훈련 대상자 외에 많은 교도들이 함께해 훈련에 대한 그리움을 충족시켰습니다. 일부 화동 한마당은 입선인들이 긴장을 풀고 오롯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으며 2부에서는 소남훈련원 우세관 원장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세관 원장은 성리가 우리들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춤출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성리라는 것을 강조하며 관념적인 성리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3부에서는 훈련에 참가한 교도들의 감상담이 이어졌는데요. 교도 첫 정기훈련에 참여한 상당교당 안원철 교도는 성리 강의가 어렵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는데 쉽고 재밌게 강의를 해주셔서 많은 걸 얻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감상담을 전했습니다. 입교 3년차 청주교당 조동원 교도 역시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경계가 있었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 공부의 방향키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진 해제 법문 시간은 충북교구 박성현 교구장의 법문 말씀으로 함께했는데요. 원불교를 다니는 이유, 성리를 공부하는 이유,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유도 내가 다 부처로 모시고 남을 부처로 모시기 위함이니 전산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의 표준을 삼고 함께 공부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은혜롭게 마무리된 충북교구 합동 법의 훈련을 통해 훈련에 참가한 입선인들의 공부심이 더욱 크고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광주 전남교구 교도회장단 훈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회장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월 28일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교무가 함께 참여해 회장단 훈련을 이해하며 서로 간 소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한양직 교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교당을 이끌어가는 회장단이 교무님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혜 사무처장은 초록으로 지구 살림 천지보온법회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지구를 살리는 천지보온의 실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교화 발전을 위한 교도회장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실행 목표를 수립, 공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교도회장단은 교당 교화의 주역으로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교구 교화 정책을 이해하며 비대면 교화와 지구 살리기 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훈련에 참여한 교도회장단은 이번 훈련이 단순히 훈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광주 전남교구 교도회장단 훈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울교구가 제121차 출가교역자 협의회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분기별로 이뤄졌던 출가교역자 협의회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수차례 연기되면서 올해부터는 회의 문화를 탈피하고 교화 사례 공유와 실습으로 전환했습니다. 2월 23일 진행된 교화 박람회 형태의 서울교구 출가교역자 협의회가 서울교구청 한강교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교구는 이번 출가교역자 협의회를 시작으로 차후에는 교도회장단 훈련에도 교화 사례를 공유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렇듯 회의가 아닌 교화 박람회 형식으로의 전환은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새로운 교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출가교역자 협의회에서 나눈 교화 사례는 온라인 선방과 교화 아이디어, 교당 연합활동, 유튜브 초중급반 등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참석인들은 2가지 과정을 선택해 실습과 문답 시간을 가졌고, 특히 온라인 선방 사례를 들으며 온라인 교화를 아직 시작하지 못한 교당 교무들은 적극 관심을 가지며 문답했습니다. 교화 아이디어로는 서울교당 김혜원 교무가 콜콜 상년이라는 전화 순교 프로젝트를 설명했는데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장점과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법정이 파급력을 가지면 비대면 시대에 좋은 교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교당 연합활동 사례는 화곡지구 청정 챌린지를 소개했습니다. 사례 발표를 맡은 목동교당 김홍기 교무는 화곡지구는 3040 세대를 중심으로 지구 합동교화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행복, 동행, 가족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청정 챌린지 100일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청정히 하자는 데 뜻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참여자가 많았던 온라인 플랫폼 과정은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서 진행했는데요. 특히 중급반 진행 과정에서는 온라인 영상 설교와 쌍방향 회의, 단회가 가능한 플랫폼 활용에 교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구는 이번 실습을 기초 삼아 교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화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상시로 운영하겠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상시 훈련으로 나를 찾아가는 시간. 원기 106년 광주 전남교구 대학생 선훈련 법회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교차 진행됐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대학생 교도들이 원기 106년 광주 전남교구 선훈련 법회를 통해 평소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와 유무념 공부를 통한 자기 수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26일 첫째 날에는 결제식과 주제 강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했으며 그 이후 프로그램은 각자 집에서 마음을 챙기며 온라인으로 함께했습니다. 순천교당 이인경 교무의 강의도 이어졌는데요. 찐아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주제와 함께한 강의에서는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 주의, 유무니엄 훈련을 통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개인 수양 시간에는 이번 훈련 동안 조금이나마 고칠 자신의 습관들을 연마하여 유무념 빙고를 작성했고 개인 연마 및 고민 해결을 위한 회화 시간도 함께 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유무념 공부를 통한 마음 챙김의 시간을 통해 유무념 실천 항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일상생활 속 마음 챙김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교구는 이번 훈련 이후에도 훈련의 연장선으로 유무념 챌린지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으며 특히 1학기에 진행될 3차례의 연합 법회 때는 유무념 점검을 중점에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남교구 어린이 법문축제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문을 즐기는 어린이 법문축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병행했습니다. 경남교구 어린이 법문축제가 마음에 붙다라는 주제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법문축제에서는 한 주 동안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어린이들 각 가정에 간식과 함께 꾸러미로 발송됐는데요. 법문축제에 참여한 70여 명의 어린이들은 워크시트를 받은 후 매일 프로그램을 실천한 인증샷을 보내 서로의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놀면 뭐하니 부처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온 세상 모두가 부처라는 말씀과 함께 나에게 은혜를 주는 부처는 무엇이며 어떤 은혜를 주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마음이란 무엇인지 말과 문장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려보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 공부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중 하나가 바로 법문일 텐데요. 경남교구 어린이 법문축제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법문과 더욱 친해졌을 거라고 믿으며 더불어 이 시간을 통해 배운 법문과 교리를 마음 깊이 잘 간직해서 더 은혜로운 어린이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교당이 2월 28일 제77기 졸업 및 임관 축하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졸업생도 40여 명만이 참석했습니다. 2월 28일 제77기 졸업 및 임관 축하 법회는 코로나로 인해 외부 인사를 초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교단 스승들의 기운을 졸업생도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전 제작한 영상에는 이장은 군종교구장의 설법과 한덕천 서울교구장, 경기 인천교구 조재민 교의회 의장 등의 축하 인사말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야전에서 근무 중인 68기 김현우 대위와 76기 김찬우 소위의 졸업 축하 메시지는 원불교 신앙이 실전에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장은 군종교구장은 설법에서 마음을 마음대로 잘 사용하는 실다운 공부인이 되어 일상생활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한덕천 서울교구장은 나는 어떠한 지휘자가 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축사를 시작하며 원불교를 만나 덕장의 소양을 갖추었으니 용장, 지장, 덕장에 이어 운장까지 갖추는 주인공들이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송사는 김지연 생도가 전했습니다. 그는 선배들과 함께한 즐겁고 행복했고 때론 힘들었던 일들을 기억하겠다며 1년 후 늠름한 모습으로 야전에서 만나길 바란다는 바람으로 작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이어 이시진 졸업생도는 생도 시절 원불교를 다니며 인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야전에 나가서도 원불교 신앙 장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화랑대 교당 최성남 교무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지난 1년간 종교 활동이 통제돼 군 교화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끝까지 원불교 신앙심을 굳게 지켜온 장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 장교들이 야전에서 원불교 교법을 전하며 교화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로 육사 교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3.1운동을 기념해 해원, 상생,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청운회, 봉공회, 여성회, 청년회가 함께 주관한 산상기도가 원기 106년 3월 1일 각 교구별로 진행됐습니다. 해가 갈수록 산상기도와 함께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어느덧 산상기도는 원불교 기도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오늘은 원불교 청운회 김용현 회장 모셔서 지난 3월 1일 함께한 산상기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불교 청운회장 김용현입니다. 지난 3일절이었죠. 산상기도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 여부는 물론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년같이 진행할 수가 없어 2월 6일 날
총부 대각전에서 각 교구 회장단 회의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많은 대중이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산상에서 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각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하기로 의결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산상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교구별로 어디에서 산상기도를 올렸는지 그 장소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13개 교구가 있는데 강원, 경기, 인천, 경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서울, 영광, 제주, 중앙, 충북 교구는 교구청 대각전에서 진행을 하였고 부산, 울산 교구는 하단 성적지, 전북 교구는 완산 칠봉에서 4개 단체 임원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석지 못한 교도들은 유튜브를 통해 기도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저는 서울 교구에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올렸던 기도 내용들을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적 상황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올해 산상기도에서는 어떤 내용의 기도들이 올려졌을까요? 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사원께서 주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끼며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온 인류가 한 가족, 한 생명임을 깊이 깨달아 진흙 속에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신 개벽으로 이루어놓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자신 성업 봉찬에 힘쓰고 이 회상이 세계 추세 교단으로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원하였습니다. 그럼 잠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산상기도가 이 서울 청운 회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정확한 시작 날짜와 장소, 산상기도 장소가 기억이 나시죠? 1919년 대종사님께서는 3.1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다 하시고 어서 서둘러서 방언 공사를 마치고 천지신명께 기도 올리자 하신 말씀을 받들어 원기 85년 3월 1일에 새삼 회원들과 서울 청원 회원들이 청량 칠갑산에서 산상기도에 첫 발을 내딛었고 원기 86년에 중앙청원의 기도로 격상하여 매년 진행해 왔습니다. 3.1절 당시 제자들이 우리도 만세운동에 동참하자고 대종사님께 사례었을 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개벽을 알리는 상두소리니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는 그 뜻을 법계의 인증을 받고자 하신 뜻이 담겨 있으므로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하여 3월 1일로 기도일을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 원기 85년의 그 첫걸음을 시작으로 이제는 3.1절 산상기도가 원불교의 기도 문화로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던 원동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전 출가 제가와 법인 정신을 채받고 응계의 인증을 받아 세계의 종교로 뻗어나가는 원불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 문화를 확장하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높은 기도심,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산상기도가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혹은 꼭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현재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인들의 정성을 다하여 기도가 생활화되고 체계화되어 선봉에 서서 많은 동참인들을 이끌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동참인이 적기 때문에 각 교당 교무님들의 적극적인 독려와 대가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여느 해와는 다르게 조금 쉽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지만 이 원기 106년의 산상기도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끝마치신 소감이 다른 해보다 조금 더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찌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으나 교우님들과 제가 단체들의 많은 합력으로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의치 않은 현재 상황에서도 깊은 신심으로 원기 106년 3.1절 산상기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국이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적극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교단을 위한 행사에 항상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106년 3.1절 산상기도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올린 기도들이 부디 그 답을 얻어서 은혜로운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운의 김용현 회장과 함께한 3.1절 산상기도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회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거진원 두 번째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원불교 대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을 담아 원대연 제34기 대학선방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대연 수석 부회장 정하연 교우 연결해서 원대연 대학선방 이야기를 비롯한 다양한 대학생 교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하연 교우님, 인사와 함께 본인 소개를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대연 43대 부회장 정하연입니다. 저는 신림교당 소속이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우회인 원숙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제34대 원대연 대학 선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코로나19로 겨울 선방이 취소가 됐었죠. 특히나 원대연 선임 부회장으로서는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저로서는 정말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작년이면 임원이 아닌 상태였는데, 예전부터 선방 갔다 오신 분들이 살면서 꼭 한 번쯤은 선방에 가봐야 한다라고 극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원대연 임원이 되고, 코로나 상황도 길어지면서 일단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전 선방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상황에 온라인으로나마 만나서 마음을 나누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코로나 전이나 후나 항상 같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 그 마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얘기하고 즐겁게 마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렇게 진행하게 된 그 선빵이 을 마치고 나니까 되게 그때 함께 느껴지는 기운들을 느끼면서 저도 그 에너지를 받아서 마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좋은 인연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상황이 나아져서 오프라인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학 선방이 올해로 34회를 맞았습니다. 해마다 모두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제34기 원대연 대학 선방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저희 임원 4명 모두가 선빵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만의 선빵을 만들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저희가 각 지역 교우에 영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선빵이 끝나고 바로 그 지역 교우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고, 또 이번 선빵이 역대 선빵 중 가장 평균 나이가 제일 어렸다고 해요. 또 35명의 입선인들 중에서 20명의 입선인들이
초선자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번 선방의 좀 차이점, 특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21명의 초선자를 이끌어냈다는 것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선방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가장 큰 행사이면서 훈련이잖아요. 그런 만큼 대학 선방을 준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 어떤 것일지가 또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대학생,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우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어떻게 원불교 정전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종교 활동이 힘을 잃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걸 짤 때도 대학생들이 종교라는 것에 부담을 갖지 않고 최대한 편하게 임할 수 있도록 종교적인 색깔을 많이 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선방에서도 MBTI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원불교의 좀 큰 이점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MBTI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교우님은 직접 해보셨나요? 결과가 어땠나요? 네,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해봤는데 저는 INFP가 나왔습니다. 잘 맞는 것 같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도 급변하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 동아리의 매력을 조금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특히 3월이면 동아리 신입회원 모집이 참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원대원에서 특별히 계획을 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원대연에서는 꾸준히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각 교회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SNS로 공유할 수 있는 카드 뉴스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좀 더 다양한 홍보 자료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홍보 물품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원기 106년 원대연의 활동 계획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원진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전국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에요. 운영위원회도 있고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 회장들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특히 이번에는 각 학교의 재학생들을 위해서 교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의견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원대연의 미래가 참 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쪼록 원기 106년에도 대학 교우회 간 다양한 활동과 협력으로 원불교 대학생 교화의 중심 원대연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거진원 알림입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과 앞으로 있을 원불교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각 교구나 교당, 기관의 소중한 소식들을 보내주시면 이 시간 통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전하는 알림 함께 하시죠. 영산 여자 원로수도원 신축 기공식이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영산 성지에서 진행됩니다. 일생을 공도에 헌신하신 숭고한 정신과 공덕을 기리며 퇴임 원로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정양을 하시도록 여자 원로수도원 건축에 많은 관심과 합력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상
제3회와 서울시민선방이 새삼 정전마음공부대학을 열고 새삼 정전마음공부 지도자 코스 1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출가 재가, 교도 비교도 누구나 가능하며 관심 있는 분은 3월 17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의는 오늘 3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0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부산울산교구가 법풍을 불릴 특임 강사를 새롭게 모시고 원기 106년 교리대학을 엽니다. 이번 교리대학은 4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3월 23일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면 훨훨 날아가는 새들 만나게 되는데요. 새가 더 높이 날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는군요. 이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더 높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이어진 많은 시간들이 여전히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도 좀 더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비움, 생각의 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3월엔 그렇게 근심 걱정 잠시 덜어내고 그 안에 희망과 감사를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